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 중반에 가장 고점을 찍은 우리 시장은 내림세와 오름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한 우리 시장은 다시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피는 3천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지수의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우리 두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3,005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소폭 상승하면서 95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우리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같은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는 0.37% 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1%대 약세를 나타내면서 38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LG화학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차와 카카오에서는 1%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63만 5천 원,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급등을 합니다. 2.5% 상승을 하면서 30만 7,5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마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펄어비스는 4% 크게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약보합세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시즌은 1% 빠진 시점에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역시나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대 강세를 보이는데요. 반면에 SK머티리얼즈는 1%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JENM 같은 경우에는 0.35%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도 0.64% 강세 흐름이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제는 4%대 급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데요. 업계 최고 수준의 고용량, 고성능 차세대 메모리인 DDR5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D램에 업계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 제작에 쓰이던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고성능과 저전력을 동시에 구현을 한 건데요.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살펴보니까요. 30GB급 용량의 UHD급 영화 2편을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KTB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KTB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이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으로 6.7% 높였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1분기 D램 가격 상승폭은 플러스 7%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대에 네이버 서비스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블로그 접속이 잘 되지가 않았는데요. 제 휴대폰 자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서비스 전체적인 오류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6분부터 6시 4분까지 약 40분 동안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서비스 오류에 넷플릭스법을 적용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오류 원인이 디도스 공격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네이버의 무료 메신저인 라인이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일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오는 9월까지 모두 일본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함께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과 관련해서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엄정히 싸우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성과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은 DLENC와도 함께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LG화학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케미칼 그룹의 합작 법인이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MBL은 부타디엔을 주 원료로 하는 합성 고무 소재로 의료용 장갑을 비롯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요. 올해 새롭게 출범한 DLENC가 이 사업도 수주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약 1,500억 원 규모의 NBL 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가는 0.6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신세계 건설이 시공하는 상업시설물에 건설용 후판 26,000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2012년 롯데월드타워와 2014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또 2017년에는 여의도 파크원에 공급을 한 이후에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에는 공급하는 물량에 프리미엄 건설자재 브랜드인 이노빌트 제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노빌트 제품을 10,000톤 이상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어서 정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가 오전장 분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에버 기분이라는 이름의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 북쪽에 멈춰서면서 이 100척이 넘는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을 했는데요. 5월분 인도분의 WTI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5.9% 상승한 61달러 1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정유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7,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S올 역시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동 유화만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살짝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펄어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최근에 게임업계 연봉 인상 릴레이에 동참합니다. 전 직원의 연봉을 8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이제 보너스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자사주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인상과 보상은 최고 노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펄어비스의 인사 보상 취지의 일환입니다. 이어서 SK 머티리얼즈와 원익 IPS도 한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소식에 우리 시장에도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글로벌 장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장비사의 수혜 등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인텔 공급 이력이 있는 회사가 물량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업으로 SK 머티리얼즈와 원익 IPS가 꼽히고 있는데요. 원익 IPS의 주가를 지금 보시면 오늘은 그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셀리버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리버리는 어제 미국 위탁 생산기관에서 제조된 임상시약이 세포 실험에서 파킨슨병 치료 효능 증명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DA가 인정하는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춘 미국 KBI가 생산한 첫 번째 제조합 단백질인데요. ICP 파킨 시제품이 내 외부에서 진행한 품질관리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슈가 됐던 부분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들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대체로 음봉을 형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주면서 마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보다도 조금은 더 강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마무리인데요. 0.43% 오르면서 3,009.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요.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앞서서 그리고 제가 언급해 드렸다시피 장 중반부가 가장 좋았습니다. 정오 정도에는 3,024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의 낙폭을 보이다가 다시 또 장 막판에 힘을 내주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3,000선을 회복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과 분위기는 동일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25% 오르면서 81,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38만 원의 종가가 형성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강부화권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78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현대차와 카카오는 역시나 1%대 낙폭을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삼성 SDI는 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강했습니다. 2.5% 상승해주면서 전거래보다 7,500원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마감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내줬고요. 뒤를 이어서 유통업과 의료 정밀, 금융업, 은행 업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업종들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을까요? 지금 대체로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좋았던 만큼 상승한 종목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짚어졌습니다. 서비스업과 운수 장비, 음식료품 업종에서만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787억 원, 기관은 1,320억 원을 덜어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2,169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한번 이번 주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도 연일 또 매도세에 나선다는 점이 포인트로 짚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도 0.12% 상승하면서 954.9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조금 비슷하지만 장 초반에서 높은 그래프가 또 중반 그리고 후반까지 높은 그래프가 3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종가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나란히 손을 잡고 빨간불을 켰는데요. 펄어비스는 4% 크게 빠지면서 29만 7,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권에 들었는데요. CJ는 1.85% 내림세를 보이면서 13만 2,6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등락을 다르게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53%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SK머티리얼즈는 1.39%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0만 4,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나란히 빨간불을 켰는데요. 알테오제는 5% 가까이 빠지면서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출판 매체 복지와 비금속 업종은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종이 목재 업종과 금속, 유통 업종도 1%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섬유의료 업종과 화학, 운송 장비 부품, 통신 장비,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은 423억 원, 개인은 546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은 91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의 경우에는 수급의 포지션을 다르게 했고요.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희성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전문가는 원방테크와 나노 CMS를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원방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0.77% 빠졌습니다. 주가는 350원 내림세를 보이면서 45,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내림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원방테크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미세 공정에서 필수 설비인 클린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이 꼽혀 있는데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 중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에서 성장 지속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1공장에 설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1인용 음압 병실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또 올해부터 판매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54,300원이고요. 현 구간에서는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클린룸 장비 사업과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드라이룸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을 본격화한 지 1년 만에 수주 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나노 C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CMS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는 0.82% 빠지면서 18,2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나노 CMS는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나노 기반의 화학 구조 설계를 통한 파장 선택성 소재를 개발을 해서 보안 인쇄에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근적외선 흡수 반사 안료와 자외선 유기 형광 안료, 그리고 적외선 발광체 등이 있습니다. 화폐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국가보안 인쇄 위조 방지 보안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보안물질 개발과 고기능 나노 소재 개발로 인해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와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이탈리아 은행권에서 보안 인쇄 시장에 진출을 한 업체고요. 공모가는 2만 원이었는데 이제 현 구간에서는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마감해서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기분 좋게 퇴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마감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